안녕하세요. 연금박사 이용주입니다. 오늘 행복한 미래연구소 차창환 대표님과 함께 진행하는 행복한 미래 칼럼 시간입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건강보험료 관련된 이슈를 제공해드리면서 많은 분들이 호응해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셨는데요. 꼭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이슈 가져오셨나요? 네, 오늘은 네. 최근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안타깝죠. 네, 관련해서 농산물 관련 투자에 최근에 좀 관심들이 좀 있으세요. 그 부분에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요. 요즘 농산물, 사실 우크라이나가 전 세계 곡창지대라 그래가지고 관심이 좀 늘어나신 것 같은데, 네. 우리가 보통 투자하면은 뭐 주식, 채권, 뭐 금 이런 것만 얘기하지. 농산물에 대해서 크게 관심 가지시는 분은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농산물이 지금 어떤 이슈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농산물은 그러니까 주식, 채권 이런 거에 비해서 굉장히 마이너한 투자죠. 사실은 관심도 좀 적고, 네. 그렇긴 한데, 이제 최근에 주식 시장을 볼 경우에는 그러니까 연초부터 지금까지 거의 대부분의 시장들이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좋지 않죠. 반면에,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늘 아침에도 확인을 해봤는데 최근 3개월 수익률이 한 20%대, 네네네. 그다음에 최근 6개월 수익률이 30%대가 넘고 있어요. 그래요? 굉장히 좀 수익률이 괜찮아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고요. 네.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가 이제 뭐 유럽의 빵바구니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현재 전쟁이다 보니까 어떤 농산물을 지금 뭐 농사를 진행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것 때문에 향후에 가격이 더 상승하지 않겠나 이런 예상 때문에 최근에 좀 관심이 많아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이렇게 상승하는 거라면 네. 뭐 이렇게 투자 관점에서 보면 단기적으로 단타 치시는 분들에게 도움 되겠지만 네. 이게 전쟁이라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네. 지금 뭐 어쨌든 막 전쟁 협상도 하고 있으니까 네. 전쟁이 끝나고 나면 결국은 다시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거나 그런 거 아닐까요? 근데 전쟁이라는 게 사실은 뭐 우리가 뭐 워낙 정치적인 부분이 많아서 어떻게 네. 될지 사실 아무도 모르는 일이긴 한데 네. 전쟁이 일단은 지금 약간은 교착 상태로 장기화될 가능성도 조금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전쟁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지금 그 서방에서 러시아의 제재는 당장 풀지 않는다는 얘기들이 많거든요. 내년까지는 최소한 간다 이런 네네. 얘기들이 많기 때문에 네네. 기본적으로 농산물 가격에 대한 부분은 올해까지는 뭐 그래도 유효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는 있어요. 러시아도 그렇고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다들 농산물을 집중적으로 생산하는 나라인가 보죠, 그죠? 그렇죠. 러시아 같은 경우가 세계 밀 수출이 세계 1위고요. 네. 그다음에 우크라이나가 지금 세계 5위라고 하는데 두 나라만 합쳐도 세계 밀 수출의 한 30% 정도 비중을 차지한다고 해요. 빵 좋아하는데. 최근에 지금 옥수수가 문제가 좀 되고 있는데요. 네. 특히 옥수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그 미국은 또 석유에 옥수수에서 나오는 에탄올을 섞는다고 하네요. 석유값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그런 방법을 좀 써서 지금 한 15%는 섞는다고 하는데 석유에 네. 옥수수요? 그 원유에 옥수수에서 나오는 에탄올, 바이오 에탄올을 넣어서 이렇게 주유소에서 판매를 한다고 해요. 근데 여름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약간의 그게 오염물질이 좀 발생한다고 해요. 그래서 여름에는 그거를 못 넣게 하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법안이 통과가 됐대요. 그래서 거기도 10% 정도를 첨가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면은 옥수수를 더 많이 소비를 하게 돼요. 그쪽에서. 그렇죠. 네. 그런 부분도 있는데 지금 우크라이나가 옥수수 수출 세계 4위인데요. 옥수수 파종을 못 하고 있고 네. 미국은 오히려 옥수수를 그렇게 바이오 에탄올 쪽으로 쓰고 있고 네. 이런 부분 때문에 올해 기본적으로 농산물의 생산량 자체가 많이 감소할 걸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빵하고 콘샐러드인데 어떡하지? 거기에다가 지금 비료값이 문제인데요. 저도 최근에 들은 얘기가 우리나라에 지금 비료가 뭐 가격이 3배가 됐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맞아요. 그런 얘기 뉴스에서. 나왔었어요. 네. 근데 지금 비료 생산 세계 1위가 중국이거든요. 중국이 지금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여러 가지 뭐 공급망 교란 이런 것 때문에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네. 그런 것 때문에 비료 쪽에서도 중국이 지금 수출 중단했어요. 중국 내 비료가 모자라는 상황이라. 그러니까 세계 1위 수출국인 중국이 비료 수출 중단했고, 그다음에 러시아도 세계 수출량의 한 13% 정도를 차지한대요, 비료 수출에. 러시아도 수출 중단했고, 거기다가 뭐 비료의 원료인 뭐 염화칼륨이라는 게 있다고 하는데, 염화칼륨 세계 수출 2위가 벨라루스라는 나라인데, 러시아 바로 옆에 붙어 있죠. 벨라루스도 수출 중단했대요. 그러니까 비료가 이렇게 공급이 부족하게 되면은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은 일단 가격이 폭등하니까 농산물의 생산 가격이 폭등하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 비료가 부족하니까 아무래도 생산량이 감소하게 돼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도 지금 농산물 가격이 좀 오를 걸로 보고 있죠. 이게 전 세계적으로는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인데 이게 투자 상황으로 보면 또 일정한 그런 또 기회라든가 이게 또 있는 상황이네. 네. 거기에 또 하나가 더 있어요. 기후적인 부분인데, 그렇죠. 기후적인 부분인데 아마 오늘 우리가 뭐 과학 얘기할 건 아니니까. 근데 엘니뇨, 뭐 라니냐 이런 현상이 있어요. 태평양에서 발생하는. 뭐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네이버 찾아보시면 다 있을 텐데 올해 지금 라니냐라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대요. 라니냐라는 현상이 발생하면 동태평양 쪽, 그러니까 아메리카 대륙이죠.
아메리카 대륙의 고온 건조한 날씨가 좀 평시보다 많아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쪽 아메리카 대륙의 미국이나 아르헨티나 이런 나라들이 대규모 농산물 생산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의 농산물 생산이 감소할 수 있을 예상이 있어요. 지금 최근 연초에 미국 농무부에서도 올해 미국 농산물 생산이 평년보다 줄 거다라는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우리가 뭐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니잖아요. 뭐 최근에 전쟁 사태 때문에 식량에 대한 위기가 커지는 것도 있지만 기후 온난화, 그다음에 식량의 무기화 이런 것 때문에 향후에도 농산물에 관련된 그런 변동성이 되게 커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근데 우리 일반인 입장에서는 사실 농산물을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어떻게 변동되는지 잘 모르잖아요. 네. 이걸 어떻게 좀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게 있나요? 농산물 같은 경우에 뭐 사실 뭐 생각해 보면 현물을 사두면 된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지만 이게 창고가 필요하고 거기다가 또 상할 수도 있고 그렇죠. 뭐 그런 네네.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이제 금융상품 내지는 파생상품 이런 것들로 많이 투자를 하고 계시고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는 ETF, ETF에도 농산물 관련한 ETF들이 좀 있어요. 어, 그런 것들을 활용하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공모형 펀드에도 농산물 관련 펀드들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활용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네. 그런데 특정 종목 같은 걸 얘기하는 게 제가 투자를 어떤 추천드리는 방법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특히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마이너한 투자 방식이기 때문에 변동성도 되게 크고 그래서 올해 시장이 좀 유망할 걸로 많이 보고 계셔서 소개해 드리는 건데 기본적으로 이제 리스크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투자하시는 부분에서 최소한 한 5에서 10% 정도의 비중으로 소액으로 좀 가져가시면서 투자 수익을 가져가시는 어차피 투자는 본인의 책임과 판단으로 하시는 거라서요. 어떤 투자에 좋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뭐 제가 연금박사 채널에서 계속 말씀드리는 게 사실 뭐 일부 종목이라든가 뭐 타이밍을 맞추지 말고 꾸준하게 우량한 종목을 장기 투자하자 이런 말씀 계속 드리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황이 급변하면서 우리가 일부의 포트폴리오를 편입할 수 있는 것들은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뭐 단기적으로 농산물 가격이 올랐으니까 한번 알아보자, 뭐 또 뭐 넣었다 뺐다 이렇게 하자 이런 것보다 장기적으로 어쨌든 우리 사회에서 먹고 사는 문제는 점점 더 중요해질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러면 앞으로 관련된 우량한 기업들도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그런 농산물 관련된 우리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조금씩 관심 있게 보는 것도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 세계적인 지금 현재 상황으로 벌어지고 있는 농산물 가격 급등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잘 모르는 내용이라서 우리 차 대표님 얘기해 주시니까 저도 많이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정보 감사하고요. 혹시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연금박사 상담센터 1800-3624로 전화 주시면 저희 전문가들이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떤 농산물 펀드가 좋아요 이런 거 잘 몰라요. 이런 거 물어보지 마시고 네. 전체적인 큰 틀에서 궁금한 거 있으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리고 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우리 차창환 대표님한테 직접 전화하셔도 돼요. 여기 미래연구소도 인터넷 치면 나오죠? 네. 저희 댓글 고정해 드릴 테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우리 차 대표님과 직접 또 연결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에 출연해 주신 차 대표님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더 좋은 방송으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